가슴에 담아온 작은 목소리. 92번째 이야기. 싸늘한 대학가. 집 걱정 없이 공부하고 싶어요. 안녕하십니까. 가슴에 담아온 작은 목소리 김영호입니다. 20대를 흔히 인생의 봄이라고 얘기합니다. 하지만 그 시기에 세상의 냉정함부터 배워야 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? 어느 부동산 정보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서울 주요 대학가의 평균 월세는 49만 원이었습니다. 또한 보증금은 1,378만 원이었죠. 그 돈을 마련하지 못한 학생들은 일명 지옥구라는 곳에 살아야 합니다. 바로 지하방, 옥탑방, 고시원을 뜻하지요. 한양대학교에 재학 중인 이경은, 차영은 두 학생도 어쩔 수 없이 지옥구를 경험한 학생들입니다.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반지하나 옥탑방을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. 왜냐면 보증금이 집에 이제 목돈이 크게 있는 것도 아니고 매달 월세를 막 40~50만 원씩 낼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살았던 반지하 방들에는 이제 방범창이 없어요.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집에 살면서 많이 무섭기도 하고, 또 이제 비좁은 집에 살면서 이제 뭐 현관문을 열고 앞구르기를 하면 벽이 닿는 집이라던가 그렇게 비좁은 집에 또 살아보기도 했었고. 원룸에 작은 창고 같은 게 딸려있는 집이어서 한 명은 그 방 안에서 자고 한 명은 침대에 있는 데서 자고, 그래서 침대가 하나밖에 없어서 둘이 번갈아 가면서 방을 바꾸면서 살았어야 됐어요. 한 명은 계속 바닥에서 자야 했고, 그리고 녹물 같은 게 나올 때도 있었어요. 화장실에 하수구에서 냄새가 났었고, 그리고 벌레가 좀 자주 나왔어요. 바퀴벌레가. 운 좋게 반지하나 고시태를 벗어나도 학생들이 겪어야 하는 고충은 마찬가지입니다. 월세 60만 원짜리 주택에 사는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신창용 학생 또한 노후된 주택 때문에 이 겨울이 춥기만 합니다. 외풍이나 이런 게 워낙 낡다 보니까 너무 춥더라고요. 보일러나 이런 것도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긴 했는데, 그러니까 방 안이 따뜻해지는 것보다 데펴봤자 다 열이 나가니까 온도가 잘 안 오르더라고요. 그래서 집에 한 11월 달쯤 집 실내 온도가 8도였던 적이 있었어요. 8도. 그래서 거의 바깥인 것 같아가지고 자고 있었는데 물이 저기 뭐 고여있다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막 어떡하지 했는데 다들 막 내일 좀 제정신일 때 다시 보자 해가지고 일어나는데 그렇게 말을 들어보면 아래 물이 이렇게 다 이렇게 흥건하더라고요. 그런 식으로. 지금 고친 상태예요? 아니요. 이게 기사님이 와가지고 한 상황 확인 정도만 했다고 정보를 들었는데, 이런 조건 속에서도 현재 한양대학교 인근 시세는 평균 보증금 1,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. 아직 경제력이 없는 학생들은 그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밥값을 줄이고 학업을 중단하기도 하는데요. 5천 원 정도 기준 잡아서 위에 넘어가면 좀 이렇게 좀 비싼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, 최대한 그 아래쪽으로 먹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, 또 형이 한 명 있는데 정말 형편이 좀 안 좋아서 인천 사시는데 자취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형편 자체가 어디 공장 들어가서 일하셨던 분들 계시거든요. 학비 플러스 자기 이제 대학생활 할 때 용돈이나 이런 거 나중에 저처럼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같이 살 때 집세 같은 거 내도록 보증금은 말을 못하니까, 그래서 1년 자체를 휴학해버리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, 그러면 아예 인간관계도 인간관계고 학업도 끊길 거 아니에요. 누가 봐도. 월세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안 해본 아르바이트도 없습니다. 좀 가장 기억에 나는 순간은 제가 생활비가 많이 없어서 이제 연휴 기간 내내 아르바이트를 했어야 돼요. 그래서 단기 알바로 이제 한 3일인가를 꽉꽉 채워놨었어요. 그래서 오전에는 호텔 알바를 하고, 오후에는 전단지 알바를 2~3시간 하고, 저녁에는 이제 가로수길에서 설거지를 하고 뭐 이런 단기 알바를 했었는데, 그땐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뭐 다음 알바까지 그 비는 시간 1시간을 지하철역에서 잠깐 앉아 있었는데 그때 뭐 잠이 들어가지고, 이런 순간들이 좀 많이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르바이트 끝나면 뭐 골아 떨어지는 게 사실 일상이니까요. 네. 그러던 2015년 학교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. 기숙사를 증축해 1,450여 명을 수용하겠다는 것이었죠.
하지만 이 사업은 기숙사 건립한데 대책위원회를 꾸려서 반대하는 인근 임대업자들의 반발에 부딪혔고 2년간 기숙사 수용 인원은 1,450명에서 800명으로 높이는 지상 10층에서 7층으로 낮춰졌습니다. 이를 지켜보던 학생들은 지난해 12월 5일 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기숙사 신축안 심의 통과를 촉구하면서 시청 앞 추운 바닥에서 밤을 샜는데요. 12월 6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립니다. 그리고 한양대학교 기숙사 신축안이 또 상정되었습니다. 기숙사 신축 확정하라! 확정하라! 올 겨울 들어서 정말 추운 날씨라고 막 뉴스가 막 뜰 때였는데 학생들하고 같이 비닐 뒤집어 쓰고 저희가 스티로폼 네모난 거 하나를 깔고 그 위에 이제 이불을 덮고 그렇게 앉아 있었거든요. 근데 어떤 학생이 이제 이 스티로폼이 우리 집보다 크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엄동설안에 노숙을 하며 건축 심의를 기다렸던 학생들. 그들이 느꼈던 건 겨울바람보다 더 차가운 현실이었습니다. 뭐 이런 기숙사 하나 지어달라는 것도 못하면은 뭐 앞으로 뭘 더 할 수 있겠는가 뭐 이런 약간 여러 가지 좀 크게 나가면 이런 생각도 하긴 했었고요. 무엇보다도 그 다음날 기자회견 올 때 그 반대하러 오신 분들 마주쳤는데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 뻘, 뭐 어머니 뻘 되시는 분들이지만 사람이 물론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이런 학생들의 고충을 너무 몰라도 몰라주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안 그래도 추웠는데 약간 더 추워지는 하루였습니다. 사실 학생들이 느낀 서운함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. 학생들은 인근 어른들이 그동안 학생들의 어려움을 외면했다고 느끼고 있었는데요. 어떤 집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보일러가 고장나서 정말 새벽에도 일어나서 보일러에 물을 빼러 나간 적이 많았던 그런 집도 있었고요. 뭐 방범창이 없어서 집주인분께 이거 방범창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문의를 했지만 그것까지는 자기들의 영역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을 보기도 했었고요. 전반적으로 좀 좁고 또는 위험하고 그런 주거 환경들에 대해서 임대업자분들께서도 좀 고민을 해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.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좀 원망스럽죠. 아무리 돈이 좋다지만 제가 이렇게 겪고 적어도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월세를 그렇게 주진 않을 거예요. 차라리 리모델링을 해서 돈을 그렇게 받았으면 받았지 그런 낡은 집을 막 50만 원 이렇게 부르진 않을 거예요. 그렇다면 대학가 인근 주거 문제에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요?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정석 교수는 이 문제의 핵심을 심리적 문제로 짚었는데요. 기본적으로 대학이 지역사회 또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그분들이 갖고 있는 불안 또는 앞으로 벌어질 어떤 불이익이 뭔지에 대해서 좀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리고 기숙사 건립은 학교에 당연히 필요한 거잖아요. 그래서 기숙사 건립이 그 불안해하는 주민들에게 그렇게 큰 피해가 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들을 또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설득해드리고 누가 이익이 되면 누구는 손해가 되는 이런 게임이 아니라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게임으로 이렇게 바꾸려는 노력을 대학이 좀 주도적으로 하고 그리고 시나 구가 그런 그거를 중재해주고 또 그런 지원을 해주고. 정석 교수는 지역 주민과 대학이 공존하기 위해서 고정관념을 벗어난 유연한 해결책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. 근데 이 문제를 필요한 기숙사를 굳이 캠퍼스 안에 지어야 한다. 이런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대학 주변에 있는 여러 이 주택 또는 어떤 공간들의 자산들을 두루 활용하면서 학생들의 주거 공간들을 확충해주고 그 질을 높이려고 한다면 그러면은 캠퍼스 울타리 밖까지 포함해서 이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. 지금 갈등 국면인데 이 갈등 국면을 상생 국면으로 전환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. 그거를 저는 어디에서든 한양대든 뭐 어디에서든 누군가가 이렇게 좋은 선례를 남기면 금방 이거는 판이 바뀔 수 있다고 봐요. 여기서 이렇게 좀 무서워요. 쪽으로는 가로등이 안 들어가서 약간 담배 피시는 분들 막 새벽에 있으시면 깜짝깜짝 놀라죠.
학생들의 바람은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. 안전하고 따뜻한 곳에 살며 배고프지 않고 학교에 다니고 싶다는 것.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. 일단 여자 기숙사가 매우 적어요. 여자 기숙사가 작은 것도 있고 여자 아이들이 뭐 자취하는 것보다 기숙사에 들어가는 게 좀 마음에 안정이 되잖아요. 그래서 이제 경쟁률이 매우 심한데 저희 과가 공대라서 여자가 한 20명 정도 있어요. 근데 원래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는 2명이에요. 그러면 18명은 다른 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. 수치만 봐도 필요하고 이성적으로만 봐도 필요하고 뭐 아이가 좀 더 안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모님 마음 생각하면 좀 더 필요한 게 기숙사 건축인 것 같아요. 거의 20만 원 갖고 살 때도 있었거든요. 저도 너무 힘들었는데 한 달에 2-30만 원 가지고 한번 살아보셨던 적이 있는지. 학생들의 입장 나오는 방송이나 이런 다큐멘터리 같은 거 많잖아요. 그러니까 진짜로 막 몇몇의 소수에 불과한 정말 형편 안 좋고 가난한 사람들, 소수의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진짜 일반적인 학생들 얘기다. 그런 게 막상 자기 집에서 살고 있는 하숙하는 뭐 그런 학생이 진짜 그렇게 살고 있는 거니까 현실을 좀 바라주셨으면 좋겠어요. 저희 집안 형편이 많이 힘드니까 그것 때문에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게 좀 속상하긴 했었죠. 근데 저는 그게 사실 부모님 잘못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고요. 교육에 있어서 돈 걱정하지 않고 학생들이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이 사회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주거비 부담만 없었더라면 지금 보증금 500만 원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방학 이 순간에도 아르바이트를 또 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, 학생들은 알바와 뭐 학업과 취업 준비와 쉬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. 그래서 이런 학생들의 일상이 기숙사 신축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하루빨리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. 행복한 걸음으로 갈까? 한창 자유를 누려야 할 우리의 대학생들. 그들은 언제까지 높은 월세를 끌어안고 허덕여야 할까요? 젊은 그들이 배워가고 있는 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아니라 쳇바퀴처럼 찾아오는 차가운 현실이 아닐까요? 가슴에 담아온 작은 목소리. 92번째 이야기. 싸늘한 대학가, 집 걱정 없이 공부하고 싶어요. 지금까지 구성의 박선영, 연출의 전효진, 저는 김영호였습니다.